4장 6절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지수의 개수가 n개고 방정식의 개수가 m개로 주어지는 연립 1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고, 만일 존재한다면 이 해가 유일한지 또는 무수히 많은지를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배웠던 랭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는 n개가 주어져 있고 방정식이 m개죠. 자, 이들을 개수행렬로부터 시작해서 해벡터 등을 표현해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A21, A22, A2n이고요. AM1, AM2, AMn입니다. 자, 이와 같은 개수행렬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지수들 있죠. x1, x2, xn, 얘네들이 바로 미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네들을 모아놓은 이것을 우리는 해벡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상수 B1부터 BM이 있죠. B1, B2, BM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를 우리는 행렬 A라 놓고 얘는 해벡터라서 X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수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서 이렇게 볼드체로 X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죠. B로 표시하도록 하죠. 사실 여기도 이제 볼드체로 써서 보통 이제 벡터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AX 이퀄 B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가 A고 얘가 A고 X 얘가 B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립 1차 방정식은 이와 같이 AX 이퀄 B의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B가 만약에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것은 AX 이퀄 제로꼴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두 0으로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 해당되죠. 물론 여기서 B1부터 BM이 모두 0이면 동차가 되겠지만 그 밖에 나머지 경우라면 이런 꼴이었을 때는 비동차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종류를 구별할 때 이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먼저 설명한 뒤에 여기서 얻었던 정보를 자연스럽게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꾸면 AX 이퀄 B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행렬 방정식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됐던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는 벡터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개수행렬 A의 일렬을 우리가 A1 벡터라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수행렬 A의 제2열 벡터를 A2 벡터라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해서 개수행렬 A의 n번째 열 벡터를 AN이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개수행렬 A는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수행렬 A는 보다시피 제1열 벡터 A1, 제2열 벡터 A2, 제-n열 벡터 AN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간결하게 이 규모가 큰 매트릭스를 다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 벡터를 이용하면 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져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각각 이렇게 열 벡터를 A1부터 AN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해벡터의 구성 성분들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X1, X2, XN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얘네들을 B벡터로 표시하기로 했었으니까 얘는 그대로 B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 방정식을 다시 표시한 거에 불과한데요. 자, 이들을 직접 계산을 해 볼게요. 행렬 계산하듯이 한다면 A1 열 벡터에다가 요거는 얘네들이 전부 다 상수예요. 즉 스칼라입니다. 이렇게 스칼라배를 한 꼴이라는 것을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렬을 계산한 거예요. 그냥
스칼라를 앞에다 쓰고 벡터를 뒤에다 쓴 것뿐입니다. AN 그리고 XN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리고 이퀄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립1차 방정식의 해 X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이 표현 방법을 우리는 얘를 행렬 방정식 표현이라 한다면 얘를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연립 방정식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벡터 방정식 표현 입장에서 잘 살펴본다면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스칼라 x1, x2 그리고 xn 이런 값들이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기호 표기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것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A, X 이퀄 B의 꼴에서 자,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표시를 했을 때 B가 이 오른쪽에 있는 B가 여기서 A1, A2, AN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계수행렬 A의 1열 벡터, 2열 벡터, N열 벡터거든요. 계수행렬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1차 결합이란 말을 배웠었습니다.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A1부터 AN들의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B가 A1부터 AN에 요 벡터들을 보통 이제 벡터들은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합니다. 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앞에서 생성이란 말을 이용해서도 설명했었어요. B는 이제 이 n개의 벡터들로 생성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생성, 스팬이란 말을 사용해서 보통 이제 SPAN 이렇게 다 써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AN 이렇게 자, 이렇게 생성된다는 뜻으로 이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기호로도 쓰기도 하고 여기를 SPAN을 다 쓰기도 하지만 SP만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로 이 기호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 표기로 쓴다면은 이제 B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곧 이런 말입니다. 수학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B가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잘 볼까요? 우리는 앞에서 1차 독립과 1차 종속이라는 용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B 벡터를 이 A1부터 AN까지 있었던 이 n개의 벡터들에다가 B라는 벡터를 하나 더 덧붙여요. 그러면 n 플러스 1개의 벡터가 될 텐데 B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B를 더 덧붙인 얘네들은 독립이 됐을까요? 종속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느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종속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B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원리로부터 이들은 당연히 1차 종속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존재한다는 말이 결국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랭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대행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A하고 B를 덧붙여서 만든 행렬, 이제 확대행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확대행렬 A에다가 계수행렬 A에다가 B를 이렇게 아래 첨자를 쓴 거는 이거 확대행렬이라는 기호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점선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표현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A라는 계수행렬에다가 오른쪽에 상수 벡터를 덧붙여서 만든 것이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확대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확대행렬의 크기를 잘 볼까요? 계수행렬 A는 m/n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행은 m개고 열이 n개인데요. 확대행렬은 그저 열을 하나 더 덧붙였을 뿐이니까 행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m/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확대행렬은 행은 변함이 없고 열만 하나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랭크라는 개념, A의 랭크 그리고 확대행렬 AB의 랭크 등을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랭크의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행렬의 랭크라는 것은 이 행렬의 행 또는 이제 열이에요. 행으로 계산하든 열로 계산하든 결과 똑같아서 아무나 계산하면 돼요. 어떤 행렬의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행벡터의 개수 또는 어떤 행렬의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열벡터의 개수예요. 그것을 주어진 행렬의 랭크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행렬과 이 행렬의 랭크를 서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랭크는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행 또는 열의 개수니까 실수값 범위 안에 있잖아요. 모든 실수는 비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이 크거나 이렇게 구별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왼쪽이 크거나 오른쪽이 크거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왼쪽이 큰 경우는 나올 리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이 경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행벡터 서로 똑같죠. 그럼 열이 많으면 얘가 더 많은데 그리고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랭크를 비교해 볼 때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를 비교해 본다면 같거나 또는 오른쪽이 더 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오른쪽이 더 커요. 왜냐하면 행벡터는 똑같은데 열이 얘가 하나 더 많으니까 만약에 이제 계산했을 때 얘가 크다면은 둘 중에 누구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 그럼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열이 하나라도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랭크는 이와 같이 A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를 비교했을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지 않거나 같거나. 자, 이제 같지 않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같지 않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을 때는 해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확대행렬과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를 이렇게 랭크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같지 않으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얘기입니다. 1번 로우 A하고 로우 확대행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같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열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 A, B는 분명히 로우 A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열이 하나 더 늘어난 게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행렬의 랭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의 개수가 n개니까 편에서 n개였다라고 가정해봐요. 여기는 열이 하나 더 늘어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열의 개수가 아까 n개가 있었는데 물론 꼭 랭크가 n이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A의 랭크가 n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크다면은 얘가 열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n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대행렬의 랭크는 A의 행렬의 랭크에다가 1을 더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뭐예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부터 AN하고 B를 더 덧붙인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랭크라는 것은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행벡터의 개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B에다가 A1 열벡터, A2 열벡터, AN 열벡터, 아까 이 벡터 표현 방법을 잘 보세요. 확대행렬이니까 이걸 덧붙인 거잖아요. B를 먼저 쓴 것 뿐이에요. 아까 얘를 먼저 써놨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뭐예요? 1차 독립이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행벡터의 개수가 A의 열벡터들 n개가 독립인데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인 것도 독립이란 얘기니까 그래서 당연히 n 플러스 1개가 독립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해가 존재하려면은 B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돼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A1부터 AN까지 있는 벡터에다가 B를 더 덧붙인 벡터는 당연히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니까 종속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독립이 나왔어요. 이 말 때문에 1차 독립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벡터는 나머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경우 오른쪽이 크다라고 해보니까, 즉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해보니까 해가 없어요. 불능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불능,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에요. 용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A의 랭크와 그리고 A, B의 랭크가 같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A의 랭크하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확대응렬의 랭크가 같을 때는 다시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뭘 할 생각이냐면은, 만약에 이 랭크를 계산하는데 아까 얘가 열 벡터가 n개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분필로 표시했던 A1부터 AN이라는 이 n개의 벡터가 독립이었다면은 랭크는 당연히 n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항상 독립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이 중에 몇 개는 독립이고 나머지는 다 종속관계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를 이제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바로 K라는 것은 뭐냐면 이 n개의 벡터들이 다 독립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개는 독립인데, 즉 K개는 독립인데 n개는 아니었어요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연립1차 방정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립1차 방정식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K개의 벡터들은 독립이 되는데 나머지, 자, 이제 n-k는 독립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연립1차 방정식을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거 있죠?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봐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연립1차 방정식의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몇 개가 독립인지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K개가 독립이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한 칸 건너뛰어서 얘랑 독립이다 이런 의미일 수는 있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처음 몇 개가 순서대로 독립이었다, K개가 독립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몇 개가 독립이었다라 가정할게요. 즉 요거 A1 벡터, A2 벡터, 그리고 여기 요 정도까지가 이제 K개가 독립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A11, X1, A12, X2, A1N, XN에서 여기 N까지 가지 말고 이제 K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지워 보겠습니다. (1K, X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A1K 플러스 1, XK 플러스 1, 그리고 A1N, XN 이퀄 B1이에요. 마찬가지로 A21, X1, A22, X2, A2K, XK, 그리고 A2K 플러스 1. 가볍게 들으세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다 나열해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AM1, X1, AM2, X2, AMK, XK, AMK 플러스 1, XK 플러스 1.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BM 이렇게 됐죠. 자, 우린 여기에서 앞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행렬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벡터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행렬 방정식도 좋은 표현 방법인데요. 벡터 표현 방법을 잘 사용한다면 의외로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렬 벡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K개의 벡터만이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성 일치하고 이 K개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건너뛰면서 K개만 독립이고 나머지가 종속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우리가 일반성 일치 않고 처음부터 이 K개, 자, A1 벡터, A2 벡터, 그리고 여기 AK 벡터, 자, 여기까지만 독립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X1, X2, XK니까 아까 여기서 벡터 방정식 표현처럼 X1, X2, XK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처음부터 K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독립은 일단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여기다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건 다른 색분표로 표시할게요. 자, 여기가 A, K 플러스 1 벡터,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AN 벡터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개수들은 역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이제 여기는 XK 플러스 1, XK 플러스 여기는 이제 N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XN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B 벡터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이걸 쭉 분류를 한 거예요. 독립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잘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얘네들은 독립이라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전체는, 얘네들은 독립인데 전체는 종속이에요.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이 벡터는 이 노란색 분필 K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K개의 벡터들의 결합으로 표현되겠네요. 얘도 이 K개의 벡터들의 적당한 결합으로 표현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A1, A2, AK에 적당한 알파1, 알파2, 알파K로 표시가 되겠죠. 얘네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얘네들도 A1, A2, AK에 이번에는 베타1배, 베타2배, 그리고 베타K배로 표현되겠죠. 그 표현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고 이제 동량끼리 묶어요. A1이 들어있는 부분, A2가 들어있는 부분, AK가 들어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묶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다시 재배열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이제 결국은 독립이 되는 요 K개의 벡터들의 적당한 결합으로 당연히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색깔 구별 없이 쓸게요. X1, 아까 알파1, 뭐 쭉 가서 플러스 베타1. 자, 이렇게 베타1 이렇게 되겠죠. 아까 재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색깔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X2 플러스 알파2, 그리고 쭉 가서 여기 이제 끝을 베타2라 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쭉 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끝에 가서 XK, 그리고 알파 K, 베타 K 이렇게 되겠죠. 아까 K개의 벡터예요. 노란색으로 1차 독립이 되는 걸 편의상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좋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퀄 B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정확하게 K개가 독립이었다면 재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새로운 스칼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가 정확하게 K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의 해, 이런 모양의 해, 이런 모양의 해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적어도 해가 하나 이상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적어도란 말을 표현했냐면 여기 알파1 점점점 베타1, 알파2 점점점 베타2, 알파K 점점점 베타K의 선택에 따라서 해가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알기 쉽게 알파1부터 베타는 0, 얘네들도 0, 얘네들도 0이라면 바로 해는 X1, X2, XK가 답이 되겠죠.
그러나 얘네들이 꼭 다 0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얘네들이 선택될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상수값들에 대해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계수행렬의 랭크하고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고 열의 개수, 이 얘는 열의 개수예요. 열의 개수보다도 작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 두 번째 말 뜻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해됐으니까 세 번째는 더 쉬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조금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제 세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계수행렬의 랭크하고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열의 개수, 즉 미지수의 개수와 같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계수행렬의 랭크와 확대행렬의 랭크가 정확하게 열의 개수와 같다면 이 말은 곧 1차 독립이 되는 벡터의 개수가 정확하게 n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얘가 m행 n열이잖아요. n이라 표시했으니까 정확하게 n개가 있어야 되겠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A1 열 벡터, A2 열 벡터 쭉 가서 AN 열 벡터가 독립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기껏해 이건 n 플러스 1개 열이 있잖아요. 얘는 n개, n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n개의 벡터만 독립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n개의 벡터가 독립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얘네들이 다 n개의 벡터가 독립이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이 B는 A1부터 AN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X1부터 Xn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는 얘기예요. 아까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 X1, X2, XN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X1, X2, XN이 딱 결정되는 그 해 벡터 하나만 나타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가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구별할 때 계수행렬과 확대행렬 랭크가 다르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수행렬과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지만 열의 개수, 즉 미지수 개수보다 작게 나온다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고 그것이 열의 개수랑 같다면, 즉 미지수의 개수하고 일치한다면 그럴 때는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면 자유변수, 기본변수라는 용어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계수행렬의 랭크하고 확대행렬 랭크가 같으면은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변수만으로 구성되어서 해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가 유일하지만 이렇게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같지만 n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체 총 미지수 개수가 x1, x2에서 xn n개잖아요. 그 총 미지수 개수보다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이제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알파-K, 베타-K가 왜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얘네들이 전체랑 종속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들의 1차 결합으로 다시 표현하고 여기도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다시 표시하고 얘네들을 이쪽에 1차 결합으로 다시 표시를 했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앞에 이런 값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개수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개가 독립이었다면 n-K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개수만큼이 자유변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기본변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에 저자분들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선형대수학 교재를 보면 이 문제를 자유변수 개수, 기본변수 개수 등을 이용해서도 설명한 선형대수학 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방법이에요. 단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시 이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그러면 m과 같으면 어떻게 되지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m과 같을 때, 그래서 m보다 작을 때도 경우를 나눠보면 결국 그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구별하라고는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연립 방정식을 주어지고 나서 이행렬의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랭크를 구해서 일단 1번 랭크를 구해보시오. 2번 해의 존재를 구별하시오. 무수히 많은지 유일한지 아니면 해가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나오니까 이 성질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앞전에서 배웠던 랭크를 이용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요 다음 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까지 설명한 것은 AX 이퀄 B의 꼴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변형이 되는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죠. 이렇게 될 때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다뤘던 것은 해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개수행렬의 랭크나 확대행렬의 랭크가 다르면 해가 존재하지 않았고 개수행렬의 랭크나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은 이 밑에 2번과 3번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해가 존재하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을지라도 여러 개수보다 작으면 무수히 많고 같고 여러 개수랑 정확하게 일치하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차니까 우변 0이잖아요. 0은 모든 벡터랑 종속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로 구성되는 A의 랭크와 A에다가 B를 덧붙여서 만든 확대행렬의 랭크는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행렬하고 A에다가 옆에다 영행렬 덧붙여서 만든 행렬을 비교해 보세요. 이 행렬하고 이렇게 쓸게요. 편의상.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호 표기를 좀 더 엄밀하게 써야 되겠군요. A라는 행렬하고 A에다가 B를 더 덧붙인 행렬이에요. 덧붙인 행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덧붙여서 표시하는 행렬이죠. 그냥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A, B라 썼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제 요 행렬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인 것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얘랑 비교하는데 여기가 모두 0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여기가 영행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의 개수를 따져보면서 랭크를 계산할 때 얘가 영행렬이니까 모든 나머지 벡터들하고 무조건 종속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의 랭크가 구해졌어요.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러면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확대행렬의 랭크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A가 열의 개수가 N개인데 얘처럼 K개만 독립이었다면은 얘도 K 똑같은 A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K개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A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다를 리가 없어요. 조금 전에는 여기가 B였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영행렬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나타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같다 보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열벡터 개수가 K개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 얘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차 독립이 되는 열벡터 개수가 행렬의 여러 개수랑 똑같다면은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변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 변수만으로 구성되니까 해가 유일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의 개수랑 똑같으면 유일하게 해가 구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열의 개수보다도 적게 나오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왜 유일한 해를 갖는데 0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변형이 되는 영행렬이죠. 영행렬에서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x1부터 x2, xn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이 독립이에요. 얘네들은 독립이니까 어느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 말이니까 로우 A가 A의 랭크 N이라는 얘기는 N개 열 벡터 1차 독립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느 한 벡터를 나머지 벡터들의 결합으로 절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당연히 x1이 0이고 x2가 0이고 xn이 0이 되는 경우 딱 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행렬 방정식으로 본다면 A에다 영행렬 곱해야만 영행렬이 나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변 0이 되는 경우 중에서 A의 열 벡터가 1차 독립인데 항상 해를 가지려면 0벡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를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명한 해라고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분명하다, 자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변 0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이 A의 랭크하고 확대행렬 랭크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 랭크가 여러 개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자명한 해만 있어요 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개수보다 작게 나온다면 자유변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많은 해를 갖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자명한 해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많은 선형제 수학 교재에서 잘못 오해를 하게끔 이거인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0이 되는 해는 말할 것도 없고 0 이외의 해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0이 되는 해는 무조건 배제한다 이 말이 아니라 0이 되는 해도 포함하는데 0 이외의 해도 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변 0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해가 없는 경우, 즉 불능인 경우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부정인 경우를 불능하고 구별하라고 얘기를 했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부정,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 불능, 또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일치한다 또는 이제 어떤 책에서는 양립한다 또는 일치한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일치한다, 양립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불일치한다, 양립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는 불능이다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용어 뜻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연립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가를 밝혀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규모가 작지만 학교 시험에서 나올 때는 규모가 큰 연립 방정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A번에 확대행렬을 만듭니다. 1, 2, 5, 2, 4, 10이에요. 자, 우리는 앞전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비록 우리 교재에서는 저자분들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랭크를 계산할 때 기본 행렬산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렬 A와 이 행렬과 행동치가 된 행렬을 B라 놓겠습니다. 여기서 행동치라는 것은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A하고 B가 서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이었을 때 A의 랭크와 B의 랭크는 같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랭크는 기본 행렬산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우리는 랭크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책에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어도요,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기본 행렬산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1행에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사다리꼴을 만들 거예요. 사다리꼴의 모양을 만들어 가다 보면 독립이 되는 행벡터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1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A고 얘가 전체가, 그래서 A의 모양하고 A 그리고 B의 모양을 비교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A의 랭크는 얼마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A인데, 자, 기본 행렬산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랭크는요, 1차 독립이 되는 최대 행벡터의 개수를 따지면 되는데요. 기본 행렬산을 적용했을 때 모두 0으로 구성되는 거는 종속이 되니까 당연히 독립을 계산할 때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선도 1이 들어있는 리딩 1, 선도 1이 들어있는 행벡터가 몇 개인가를 세워보면 돼요. 자, 모두 0으로 구성된 건 제외하고 선도 1이 들어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A의 랭크는 1이에요. 자, 이번에는 확대행렬의 랭크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는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2분의 1 곱하면 선도 1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제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니까 꼭 여기를 선도 1을 만들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오면 금방 이거 랭크가 2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 설명했었죠. 개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지 않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같지 않거든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미 증명했습니다만 이걸 갖고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립 방정식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다시 되돌려 놔 보겠습니다. x1 더하기 2x2 이퀄 5 행렬 계산하면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니까 좌변 0이고 우변 2예요. 보세요. 모순이 나오잖아요. 0이 2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다르다면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좌변의 맨 밑에는 이렇게 0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서로 랭크가 서로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문을 통해서도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 랭크가 다르니까 해가 없네 라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A번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B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를 살짝 바꿔서 해볼게요. 여기는 10이고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에요. 자, 계수행렬의 랭크는 1. 이번에는 확대행렬의 랭크도 전체가 1.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개수는 자, 이 예문 갖고도 또 조금 전에 배웠던 성질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볼게요.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아요. 그럼 해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개수가 미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계수행렬 A의 여러 개수는 2개인데 그거보단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많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예를 보고 다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듯이 다시 행렬 바꿔서 표시한다면 x1 더하기 2x2 이퀄 5예요. 얘를 풀어보면 여기서 잘 보세요. 문자는 2개고 방정식이 하나가 되는 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돼야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2가 0이면 x1은 5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x2가 1이면 x1은 3. 결국은 x2의 선택에 따라서 x1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2를 자유변수라 합니다. 얘 결정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얘는 기본 변수라 얘기를 해요. x1과 x2는 전체 총변수. 총변수는 2개가 있었죠. 여러 개수랑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계수행렬하고 확대행렬 랭크가 같지만 여러 개수보다 작으면 자유변수가 생깁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일반화시켜 놓은 게 이거예요. 자유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요거 2개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요것만 살짝 일로 놓읍시다. 이렇게 놓고 다시 썼다가 볼게요. 세 번째. 그럼 여기가 1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한번 해볼게요. 1에게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하니까 여기 0이 됐죠.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2.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여기는 2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양을 잘 볼까요? 이제 계수행렬의 랭크는 2가 됐어요. 이번엔 2예요. 확대행렬의 랭크도 2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계수행렬의 여러 개수랑 똑같죠. 그러니까 계수행렬의 랭크, 확대행렬의 랭크 여러 개수랑 모두 동일하다면 해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왜 유일하다고 말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역시 가우스 소거법을 마저 적용해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2, 5 여기다가 우리는 2분의 1 곱하면 0, 1, 1이 됐죠. 자, 여기까지만 만들고 바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x1 더하기 2x2 이퀄 5가 되고 행렬 풀어보니까 x2 이퀄 1이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역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위에다 대입을 하니까 x2가 1이잖아요. 이 말 때문에 1을 대입하니까 2 넘어가니까는 x1은 3이어야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가 구해졌습니다. x1은 3이라는 상수로 딱 하나가 고정돼 있고 x2도 1이라는 상수로 하나가 고정돼 있으니까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죠. 계수행렬의 랭크랑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고 그것이 미지수의 개수와 일치한다면 직접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본 결과 해가 오직 하나밖에 없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몇 개 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히 이 앞에서 배웠던 정리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연립방정식이 미지수 개수는 n개고 방정식 개수가 m개. 그래서 계수행렬의 모양을 보면 길쭉한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좀 더 그게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걸 갖고 달아왔는데 이제
반듯한 정사각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미지수의 개수도 n개, 방정식의 개수도 n개, 그러면 개수행렬은 n차 정사각형렬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n차 정사각형렬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을 랭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ax 이퀄 b의 꼴에서 a가 n차 정사각형렬입니다. 정사각형렬을 다른 말로 정방형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n차 정사각형렬에 행도 n개가 있고 열도 n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연립방정식에서 만약에 개수행렬이 n차 정사각형렬이라면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성질하고 동치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명제는 서로 동치입니다. 만약에 해 x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해가 유일하다. 해가 유일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합시다.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다는 얘기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과 동치라 얘기를 했었죠. 이 말과 이 말은 동치라는 것을 이미 앞에 행렬식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A 인버스가 존재하면 이 방정식의 왼쪽에다 각각 A 인버스를 곱해봐요. 그러면 A 인버스 A 그리고 X 행렬을 곱은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얘네들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A 인버스 B가 되고 얘는 단위행렬이고 단위행렬은 곱셈이 되는 항도원 역할을 하니까 X는 이퀄 A 인버스 B가 되죠. 다시 말해서 즉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이걸 먼저 썼는데 요거부터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가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A의 랭크와 그리고 확대행렬의 랭크가 같고 이것이 여러 개수랑 같을 때 해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A, X 이퀄 0 우변형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자명한 해만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B가 영행렬이니까 A 인버스에 영행렬 곱해봤자 영행렬이잖아요. 자, 이런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미지수 개수랑 그리고 방정식 개수가 같은 이런 모양일 때는 자연스럽게 이 말들이 서로 동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교재 정리 461에 해당됩니다. 자, 어려운 명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요약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이 판사한 거랑 순서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똑같은 말이에요. 행렬식 0이 하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제 Rn 공간상의 n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라면 그 행렬을 그 독립을 우리가 확인할 때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열 벡터로 표현해 가지고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행렬식이 0이면 종속이고요. 바로 그 말이에요.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독립이에요라는 얘기고 랭크는 n이 여기 보다시피 A의 랭크랑 확대 행렬의 랭크는 n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 해는 이렇게 되고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해는 역시 유일하면서 얘는 이렇게 돼요. 자명한 해만 갖는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Rn 공간상에서 n개의 벡터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때 바로 이 말 때문에 행렬식을 각각의 벡터를 열 또는 행으로 배열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 행렬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 값과 같기 때문에 행 또는 열로 배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밑에 그 말이 써 있습니다. Rn 공간상의 n개의 벡터의 독립성을 조사할 때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독립이라는 것, 행렬식이 0이면 종속이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다라고 저자분이 써놨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낯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재 4장 6절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장 7절 완전시장과 조건부 청구권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절은 여러분들이 점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 수학을 공부하는데 물론 필요한 용어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자분들이 이 절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은
조금 전에 배웠던 4장 6절의 내용이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도대체 언제 활용이 될까라는 것을 경제 분야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 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미시경제나 거시경제 등을 공부할 때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신 이제 이 절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주체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산을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서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즉 경제 주체가 예를 들어서 채권에다가도 여윳돈이 있을 때 채권 또는 주식 또는 예를 들어서 적금 이런 거 연금을 개인 연금을 분다든가 여러 군데다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간에 이제 일정 분기마다 본인이 이제 기대하는 기대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제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분기 후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얘를 이제 다시 이제 환금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했던 걸 다시 회수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 금액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볼까요? ASI, 자,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ASI를 상황에 대한 자산의 보수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한 일 단위의 기본 단위의 보수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황이었을 때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또는 이제 화랑이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을 때 그때마다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변동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금리가 내려갔을 때 손해보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품목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갈 걸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금을 사놨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갈 때를 염두에 두고서 뭐 다른 상품을 또 이미 구매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제 주체가 자신이 어떤 여윳돈을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각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얘가 금리가 떨어져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상품, 얘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뭐 보완할 수 있는 상품 등등 여러 개를 분산 투자를 했을 때 그 상황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이에요. 보수 말 그대로. 자,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산 I에 대한 각 단위의 보수 벡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자산 I에 대한 보수 벡터를 이렇게 열 벡터를 표시했을 때 그러면 A1 보수 벡터, A2 보수 벡터, AM 보수 벡터를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자산 1에 대한, 자산 2에 대한, 자산 N에 대한 각각의 우리가 기대하는 보수 벡터를 매트릭스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보수행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보수 벡터를 각각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기가 지난 후에 어떤 경제 주체가 나는 이만큼의 보수를 원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자신이 구매를 해야 되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그 포트폴리오를 N으로 표시한다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 A는 보다시피 K by N 매트릭스가 되고요. 여기는 N by 1 매트릭스가 되고 자, 여기 보다시피 얘는 K by 1 매트릭스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보수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나는 이만큼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자산을 얼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얼만큼, 그 다음에 채권이 얼만큼, 뭐 개인연금이 얼만큼 등등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 주체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A 인버스, 예를 들어서 이 A가 보다시피 지금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정사각행렬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편의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기대하는 금액만큼의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었다면은 이런 시장을 완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금액만큼을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면, 이 해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시장을 완전 시장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모든 이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는 금액만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가 존재하는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완전 시장이라 하는구나 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인버스 기호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 계수행렬이 정사각행렬이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했어요. 즉 각각의 여기 있는 열벡타들이 서로 독립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건데요. 그러나 길쭉한 직사각형이라 할지라도 상관은 없겠죠. 바로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계수행렬 A의 랭크와 그리고 AW의 랭크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다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완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 비록 열의 개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열의 개수보다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같다면은 해가 있다는 뜻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시장이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제 가볍게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 해를 AN이 이거 N은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경제 주체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상품을 구성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는가? 이게 된다면 그러면 완전 시장이고, 이게 같지 않다면 불완전 시장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N이 존재한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이 해가 구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게 정확하게 N과 같으면은 유일한 해가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즉 완전 시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주체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산을 예를 들어서 6대 4로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사람도 해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반대로 4대 6으로 투자해도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 존재할 때 우리는 완전 시장이라 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된다면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해요. 각 포트폴리오마다 유일하진 않더라도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시장을 우리는 완전 시장이라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완전 시장이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이라는 용어 뜻 개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격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P'이라는 것은 이건 뭘 나타내는지 알죠? 트랜스포즈를 뜻합니다. N은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행렬 계산하면 스칼라가 나와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시장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완전 시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또 다른 예문으로서 드브르의 증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결국은 연립방정식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하나 설명하고 이 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 경제수학이 아닌 그 경제학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숙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수학을 공부할 때요, 혹시라도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큰 틀만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랭크를 서로 비교해 보면 해서 완전 시장인가 불완전 시장인가 등을 조사해 볼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 보면 중간쯤에 이런 상황과 각각에 대한 보수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채권, 주식이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경제 주체가 채권에다도 투자하고 주식에다가도 투자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각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불황이었을 때 보수 금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호황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황일 때는 채권에다 투자한 것은 이제 보수 금액이 1,
주식에는 0이에요. 그런데 이제 호황이었을 때는 채권에서는 1, 그러나 주식에서는 3 단위의 어떤 보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불황이든 호황이든 일정하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안정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제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수 금액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보수행렬을 앞서 얘기했었죠. 보수행렬을 찾을 겁니다. 이렇게 각 1단위의 보수행렬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수행렬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채권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간에 이렇게 됐었고, 주식은 불황이었을 때 그리고 호황이었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이 보수행렬에 해당됩니다. 이 행렬이 바로 보수행렬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권과 주식의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0.9, 1.2, 1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 뿐이에요. 여기서 프라이빗 쓴 거는 이제 여백이 모자라서 이제 세워서 쓰지 않고 행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떤 경제 주체가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보수와 시장 가격을 결정을 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되들어가서 시장 가격은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여기 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보수 벡터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보수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수를 결정하려면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보수를 결정하세요라는 얘기니까는 그러면 A, N equal W, W가 보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N을 계산합니다. 보수 W는 equal AN이에요. A는 1, 0, 1, 3이고 N은 경제 주체의 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거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행렬 계산하면은 2, 행렬 계산하면 3, 4, 9, 10, 11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보수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의 보수를 결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시장 가격을 결정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격 여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N의 시장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N의 시장 가격은 P'N으로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P'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P'은 이제 요거 트랜스포즈 시키라는 얘기니까 0.9, 1.2 그리고 N은 2, 3이에요. 이거 행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포트폴리오의 전체의 시장 가격이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4장 6절과 4장 7절을 통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종류를 구별한 문제를 살펴봤었고요. 4장 7절은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의 기본 개념들이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4장 6절과 7절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제1부 선형대수 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이론이 바로 고유값 고유벡터입니다. 고유값을 다른 말로 고유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제5장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학교 시험이든 뭐 다른 기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 경제수학에서 고유근, 고유값, 고유벡터를 도외시하고 다른 데서 시험 문제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론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재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